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중식당 주방의 기본 생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기사는 시간이 곧 수입이기 때문에 콜 잡으실 때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중식당은 보통 하루 일당이 15만원이라면 명절에는 20만원은 줘야 일당쟁이들은 일을 하려 합니다. 왜냐면 그날은 남들 다 쉬는 날이니까요. 보통 평일에 60콜, 주말에 90콜 정도 가는 중식당의 경우 주방 2명, 배달 3명, 보통 전화 받는 사람은 매장 점주 1명에서 이렇게 총 5명은 사람을 써서 일을 해야 하루가 돌아갑니다. 이들 모두 20만원씩 인건비를 계산하면 인건비만 100만원입니다. 매장 점주와 오랜 세월 얼굴 보고 일도 해본 기사님들은 명절에 20만원 정도는 받고 싶어하고, 매장 점주 역시 인증된 베테랑 기사라면 선뜻 그 금액을 일당비로 줄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선뜻 20만원을 주긴 힘들고, 그 사람이 명절 때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고, 그 금액을 준다 해도 고정 멤버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식당의 90%가량은 명절에는 3일을 다 쉽니다. 하지만 중식당의 10%가량은 인건비 20만원씩을 줘서라도 사람만 맞춰지면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의 중식당의 90%가 쉬기 때문에 문을 열은 중식당은 기본 수요가 평일 60콜, 주말 90콜 가던 중식당이 명절 때는 150콜 이상을 소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5년 전 제가 명절 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당 금액은 그때 당시에도 18만원 주신다고 해서 일을 했고, 그날 그 중식당은 배달 3명이서 9시간 동안 200콜가량을 소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행 기사님들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주방에 2명이서 주방 일을 하는데 200콜이 밀려든다면 그 주방은 곧 전쟁터입니다. 보통의 중식당 주방은 기본 화구가 3개이기 때문에 3명이 조리를 해야 기본적으로 음식을 원활하게 빠르게 음식을 내줄 수 있는 주방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 또는 기본 이하의 매상 때문에 2명이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방에 2명이 하는 매장이라면 바쁜 시간에는 조리 지연이 쉽게 나는 업소입니다. 명절 때 주방에서 2명이 하더라도 빨리 빼낼 수 있는 음식은 따로 있는데, 그중 빨리 나올 수 있는 음식은 짜장면, 짬뽕만으로 이루어진 메뉴입니다. 탕수육 세트도 짜장, 짬뽕으로만 이루어진 메뉴 역시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에 있는 온갖 메뉴가 다 들어간 음식, 즉 5개의 식사 메뉴인데 그 메뉴 5개가 모두 다른 음식은 조리 지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냉동실에서 꺼내 녹여서 튀기는 메뉴, 깐쇼, 새우, 깐풍기 등등이 포함된 요리에 더불어서 중식당에서 잘 취급 안 하는 제육덮밥, 김치볶음밥 이런 메뉴가 있다면 그 전표는 100% 조리 지연입니다. 중식당 중에서도 메뉴가 간결하게 있는 매장이 있고 온갖 메뉴 조잡하게 이것저것 다 있는 중식당이 있는데, 메뉴가 조잡한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특히 식사 메뉴인데 3가지 메뉴로 된 음식, 깐쇼, 새우 정식, 간풍기 정식 같은 요리 몇 점에 짜장면, 밥 이렇게 2가지, 3가지 메뉴로 이루어진 식사 메뉴에 음식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음식도 조리 지연 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명절 때 탕수육 같은 것은 많이 튀겨놓고 기사들 오는 대로 담아주고 하기 때문에 탕수육도 금방 나오는 음식이고, 중식당 음식의 특성상 튀기는 음식이 아닐 경우 금방금방 볶아서 나오는 음식류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내가 배달갈 음식의 메뉴가 돈가스 정식 하나, 깐쇼 새우 정식 하나, 라조육 정식 하나 이렇게 3개의 메뉴가 있다면 주방에서 2명이 음식을 만드는데 명절 특수까지 껴서 주방이 엄청 바쁠 경우 이 음식은 안 나오는 1순위 음식입니다. 3명이 있는 주방에서도 이 음식은 쉽게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3가지를 튀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식당 주방은 음식을 조리할 때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조리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탕수육을 먼저 기름솥에 넣고 그것이 익으면서 면을 삶고, 조리실장은 식사류의 음식을 만들어내주면서 메인 짜장과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오링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식당 자체 기사들은 배달 대행 기사처럼 코스와 전표의 순번대로 배달을 가는 것이 아닌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는 순서대로 음식 배달을 묶어서 가기 때문에 배달 대행 기사님들 특성과 중식당 자체 기사님들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조리시간 초과가 되었다 한들 중간에 여러가지 메뉴로 된 음식을 만들어내라라고 주방에다 대고 말하면 절대로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조리 지연 때문에 배달 대행 기사님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자체 배달을 하는 중식당은 배달 대행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쓰지 않았었고, 대행업체 역시 중국집은 원래 받지 않았었습니다. 조리 지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식당 중에서도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새롭게 생긴 중식당, 즉 홀에서 음식을 팔지 않고 배달 전문으로 배달 대행만을 써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의 경우는 배달 대행 전표만을 순서대로 맞춰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게 심한 조리 지연은 별로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조리 지연에 대해 보상도 없고, 배차된 콜의 배정 취소도 어렵고, 주방에서는 주방 입장에서 음식을 내주는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걸리신 대행기사님의 조리지연 초과는 기사님이 감당해야 할 시간적 손해인 것입니다. 기사님들 자신이 코를 잡으실 때 유의하셔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유의해서 가리시면 쿠팡은 계정 정지가 돌아온다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몇 가지 걸러야 하는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가장 심각한 메뉴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메뉴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고기 탕수육이나 난자완스 또는 소료완자 같은 메뉴인데 보통 잘 나가지 않으니 재료조차 구비하지 않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기사가 재료를 사와야 만들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내 해동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튀긴 다음 후라이팬으로 볶아야 마무리되는 음식, 대표적으로 깐풍기 깐쇼새우 깐풍기, 라조육의 경우는 탕수육 고기로 조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릅니다. 하지만 나조기는 오래 걸립니다. 위와 같은 메뉴를 배차받으셨다면 기사님께서는 무조건 취소나 거절을 하기보단 해당 식당에 연락하시어 조리 시간을 확인한 후 콜을 수행할지 다음 사람에게 넘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신호위반 한 개를 더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식당은 보통 오후 2시나 3시 사이에 식사를 합니다. 그 시간에 식사도 하지만 이 시간에 밥을 먹는 시간에 맞춰서 면을 삶는 우동 소태물을 모두 퍼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놓고 물을 끓이는데 이 시간에 잘못 걸리면 면 요리만 있더라도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 점도 잘 숙지하시어 콜을 상황 판단하시어 시간 버리는 일 없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